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깊이 파볼 주제, 바로 우주기술 기업 로켓랩 RKB입니다. 네. 로켓랩. 최근에 증권사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로켓랩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요즘 로켓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긴 하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특히 키뱅크 분석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키뱅크. 거기가 목표 주가를 기존 29달러에서 40달러로 와, 이거 엄청 올린 거죠. 네, 상당히 공격적이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담으라는 건데 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키뱅크 분석의 핵심은요, 항공 우주 및 방위, 그러니까 A&D 분야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아, 공급 부족이요? 네,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공급망도 분석해봤더니 부품부터 시작해서 위성 플랫폼, 또 발사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수요는 엄청난데 이걸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하. 이런 환경이 결국 로켓랩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보통 목표 주가 올릴 때 매출이나 이익 추정치도 같이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엔 그건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목표 주가만 껑충 올리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약간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 지점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분석가들 설명은 이래요. 일단 시장 전반의 가치 평가 기준, 그러니까 멀티플 자체가 좀 높아졌다. 아,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로켓랩의 기술력이나 이걸 실제로 해내는 능력, 실행력을 더 높이 쳐준다는 거죠. 기술력과 실행력. 네, 특히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일렉트론 발사체 있잖아요. 소형 위성 쏘는 거. 이게 아주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차세대 뉴트론 발사체. 이건 훨씬 더 큰 건데, 네, 뉴트론 기대가 많죠.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키뱅크만의 생각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른 증권사들 자료는 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네, 혼자만의 목소리는 확실히 아닙니다. 자료들 쭉 보면 모건 스탠리가 38달러, 골드만삭스가 36달러, 비슷하게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아, 다들 올렸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3달러 유지하면서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 30달러 중후반에서 한 40달러, 그 정도 사이에서 목표가를 잡으면서 로켓랩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일관되게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그럼 이 분석가들이 공동적으로 딱 주목하는 로켓랩의 강점, 이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일렉트론 로켓 발사 횟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 아, 꾸준히 쏘고 있다? 네. 그리고 발사체를 회수해서 다시 쓰는 재사용 기술 있잖아요. 이게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고요. 재사용 기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큰 기대는 역시 뉴트론이죠. 2026년에 상업화 목표로 개발 중인데 이게 성공할 가능성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뉴트론 성공 여부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요즘 저궤도 통신 위성망, 스탈링크 같은 거요. 이런 LEO 위성 시장이 커지면서 발사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거, 이것도 호재고, 또 정부나 군 관련해서 우주 방위 산업에서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로켓랩을 주목해야 할 이유, 그리고 반대로 좀 조심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렉트론 발사 성공률 계속 유지하고 재사용 기술 더 발전시키고, 네네. 그리고 뉴트론 개발 일정 문제 없이 딱딱 맞춰서 상업화 성공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또 정부나 국방 쪽 계약을 얼마나 더 따내는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궤도 위성 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건 기본적인 배경이고요. 물론 좋은 점만 있진 않겠죠.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당연하죠. 우주 산업하면 역시 가장 큰 리스크는 발사 실패나 개발 일정이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실패하면 타격이 크니까요. 네, 이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줄이면 발사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겠죠. 아, 외부 환경 요인도 있군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하고 기술 경쟁, 가격 경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추가적인 개발 자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될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오늘 로켓랩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항공우주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로켓랩의 기술력, 특히 차세대 발사체인 뉴트론에 대한 기대감이 목표 주가 상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사 실패 가능성이나 경쟁 심화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그렇죠. 분석가들은 대체로 로켓랩이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워낙 변동성이 큰 분야니까요.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로켓랩 같은 이런 민간 우주 기업들의 경쟁과 성장이 과연 우리 인류 전체가 우주로 나아가는 비용을 얼마나 또 언제쯤 혁신적으로 낮춰줄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